어느 날 문득 찾아오는 불청객. 자, 아유, 바로 관절염인데요. 안녕하세요. 오늘요 이 무릎 건강을 책임져줄 헬시 플레저의 주인공을 찾으러 왔는데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무릎 건강 즐겁게 관리하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헬시 플레저 오늘의 주인공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이동원 교수인데요. 아주 정확한 위치로 잘 만들어졌고 환자들의 관절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몸소 스쿼트 자세를 보여주는 열정 넘치는 의사입니다. 관절염은 말 그대로 관절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는 질환을 말하는 건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미한 무릎 통증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무릎 연골은 한번 송산되면 재생이 힘들어 방치할 경우 무릎 골관절염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걷기가 힘들어지면 체중도 증가하고 활동량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근력도 빠지게 되고 골반이나 허리, 발목 이런 다른 관절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골반이 비틀어져 척추 질환이 유발될 가능성도 큽니다. 아유 교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아유, 예. 네. 교수님 그러면 관절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선 저를 따라오세요. 예. 제대로 예방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무작정 따라갔는데요. 걷고 걷고 또 걷고 대체저를 어디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지요? 한참 가셨는데요? 교수님 잠깐만요. 교수님 저기 계속 이렇게 따라오는데 도대체 오늘 관절염 예방법을 언제 알려주시나요? 예,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네? 언제요? 지금이요? 저 교수님 따라오고서 계속 걷는 것밖에 없었는데. 예, 맞습니다. 걷기가 바로 관절염의 최고 예방법이에요. 네, 이동원 교수가 말하는 관절염 예방법. 그동안 내일은 헬시 플레저에서 중요하게 다뤄왔던 걷기 운동이었습니다. 맞아요. 자주 나왔죠. 걸어야겠네요. 꾸준히 오래 걷기를 실천하면 체력 증진은 기본이고요. 보통 한 17,000보 정도는 되죠. 17,000. 많이 걸으면 2만 보.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면 나이살 타파도 가능합니다. 한 30분 정도 걷게 되면 하루에 채워야 되는 유산소 운동을 충분히 다 채울 수 있는 거죠. 걷기 운동 관절염 예방에도 좋을까요? 걸을 때는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절한 자극이 가해지면 연골이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에 의해서 연골에 영양분도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걷기 운동은 관절염 환자의 무릎 기능 향상과 통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 관절염 예방법 찾았어요. 걷는 거라고 합니다. 야 오늘 헬시 플레저 금방 끝났네요.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예? 제대로 걸어야지만 무릎이 안 망가져요. 걷기 운동도 제대로 해야 관절염 예방 효과가 있다는데요. 엉덩이와 허벅지 같은 하체 근력을 키워놓지 않으면 골반부터 몸통이 흔들리게 돼 오히려 무릎 통증이 생기는 걷기를 하게 된답니다. 제대로 된 걷기 운동을 위해 제일 먼저 서 있는 자세를 교정해 무게 중심부터 잡았습니다. 지면을 딛고 서 있는 발의 경우 왼쪽과 오른쪽에 모두 고른 압력이 가해져야 한다네요. 어느 한쪽 발에 힘이 더 가해지면 자세가 틀어져 무릎 통증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좌우 균형이 안 맞다 보니까 네네. 골반뿐만 아니고 무릎이나 발목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좌우 균형 자세 잡는 것부터 제대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체중을 고스란히 감당하는 두 발이 균형을 잘 잡고 서 있기 위해서는 두 다리를 지탱하는 엉덩이 근육의 힘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또 하나는 충격 흡수도 해줘요. 그래서 무릎이나 발목으로 가는 충격도 완화시켜주고 통증도 완화시켜주는 건데 엉덩이가 죽어 있으면 모든 것의 문제의 근원이 됩니다. 엉덩이 근육이 살아있는지 테스트하는 방법. 요거 해봐야겠네요. 엉덩이 힘으로만 골반을 들어 올려 몸통과 다리가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어주는데요. 10초 이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몸이 기울어질 경우 엉덩이 근육 강화 운동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근력 측정 검사 장비로도 제 엉덩이 근력을 측정해 봤습니다. 오른쪽보다 왼쪽 엉덩이의 근력이 부족하더라고요. 자세 교정과 엉덩이 근육 강화에 힘써야겠어요. 그렇다면 이동원 교수님의 엉덩이 근력 수치는 20대 못지않은 엉덩이 근력을 갖고 있는 이동원 교수. 와. 그게 200 나온 거예요? 네, 이거는 평균 연령대보다 더 높은 허, 이 중둔근의 어떤 고관절 근력을 가지고 계시네요. 아, 교수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예, 저는 엉덩이가 살아있고 엉덩이가 죽어있고. 아이고 아이고. 저 같은 경우는 주철 계속 씨, 엉덩이 아이고. 살리려면 계속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뭐라도 엉덩이 살려봅시다. 근육을 살려라. 살릴 수 있을까요? 그 느낌을 키우는 자극법인데요. 엎드린 자세에서 다리를 좀 벌려놓고 뒤꿈치를 맞다는 느낌으로 지그시 뒤꿈치를 눌러줍니다. 오직 엉덩이 힘만으로 두 발을 높이 들어 올려주는 건데요. 뒤꿈치 사이에 달걀이 하나 정도 있다 생각하시고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엉덩이 힘 들어오는 거 느껴지죠? 예. 하늘로 들어올리는 느낌. 허리를 과도하게 필 수는 없어요. 살짝만 들어올리는 느낌만 가져가시면 돼요. 한번 만져보세요. 아까보다 더 단단해졌을 거예요. 아, 예, 좋습니다. 제 엉덩이 근육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엉덩이를 위로 들어올린다는 느낌으로 쭉 들어올리시는데 발바닥은 하늘을 향하게 해서 엉덩이의 자극을 느끼면서 들어올리고 90도로 유지하면서 엉덩이의 힘으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자세이기 때문에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뒤로 차는 느낌. 저도 엉덩이 근육 강화를 위해 꾸준히 하려고요. 건강한 걷기 운동을 위한 두 번째. 올바른 보행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발바닥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발 중에서도 코어가 중요한데 예. 코어가 살아 있어야지 아치가 잘 유지가 되고 충격 흡수도 잘 할 수 있으면서 몸의 균형도 잡아주고 네. 앞으로 딛는 추진력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발 요가를 해볼 거예요. 아, 요가는 다 들어봤어도 발 요가는 처음 듣네요, 교수님. 발의 아치는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해주고 추진력을 더해주는데요. 그래서 발바닥 안쪽 근육의 힘을 길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발의 아치가 살아나는 것 보이시죠? 살아났네요. 다 고정시킨 상태에서 엄지발가락만 쭉 들어 올려 보세요. 들어 올려 보시고 이 상태에서 한 10초간 유지. 엄지발가락은 붙이시고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발가락만 들어 올리는 느낌. 준할 것 같아요. 시원하네요. 그렇습니다. 발바닥 아치 모양이 제대로 잡혀 있어야 체중이 고르게 분산돼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네요. 어쩐지. 오. 엉덩이가 그냥 걷기는 단단해지는 쉽지만 느낌? 제대로 걷기는 쉽지 않은 법. 제일 중요한데 예. 좌우 균형이 맞게 똑바로 서시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배가 너무 앞으로 나오지 않게 아랫배에 힘 빡 주시고 너무 의식적으로 턱을 당기고 걷다 보면은 오히려 고개가 숙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약간은 거만하게 자신 있게 걷는다는 마음으로 걸어보시면 오히려 도움이 될 겁니다. 15도 각도로 고개를 들고 걸어야 목 디스크도 예방하면서 건강하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좀 당당하게 들어야 되는군요. 걷기 운동을 할 때는 뒤꿈치에서 발바닥으로, 발바닥에서 앞꿈치로 3단 보행을 해야 무릎 통증 없이 추진력을 갖고 걸을 수가 있습니다. 허리와 가슴을 활짝 펴고 두 다리를 힘차게 뻗으며 고개 들어 당당하고 자신 있게 걸으니 내 무릎도 건강해지는구나. 당당해 보입니다. 교수님이 건강하게 걷는 방법을 하니까 조금은 좀 불편한데 그래도 이 불편함이 좀 편안함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걷기 효과를 높이려면요. 천천히보다는 강남 스타일. 아하, 약간 빠르게 걸어주세요. 스피디하게.